초등학생을 처음에 아이들을 가르쳤었는데 1학년. 그때 한 3개월 학원 강사하고 때려쳤어요. 너무 힘들죠. 아니 내가 힘든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을 보는 게 내가 너무 힘들었어. 초등학교 1학년인데 토플 단어를 하루에 100개씩 외워야 돼. 거기가 좀 이렇게 학군지여서 그런지 막 계속 100점을 받아오는 애가 있었어요. 너 이거 무슨 뜻인지 알아?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글자로 매칭한 거예요. 왜냐면 토플이라고 하는 거는 대학을 가기 위한 학술적인 아카데믹 단어 얘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하는 게 그 고문이라고 생각해 나는. 대기자 TV. 안녕하세요. 교육대기자 방종임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학습 지도할 때 막막한 순간, 더 영어를 배우고 싶다 이런 순간들 있으시죠? 그래서 이런 갈증을 느끼는 분이라면 오늘 영상 꼭 놓치지 말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어 발목 잡히지 않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리튠 주아쌤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주아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유튜브 광고로 자주 뵀던 분인데 오늘 아마 구독자님들 중에서 클릭하시다가 오늘 선생님 아신다 이런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딱딱딱 요거. 20년간 제가 알기로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학생들, 직장인, 시니어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들을 가르치셨잖아요. 영어랑 인연이 맺게 된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영어랑 인연이 된 계기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원래 어렸을 때 많이 아파가지고 학교를 잘 못 다녔어요. 네네. 그래서 학교를 못 가니까 공부도 못하고 친구도 별로 없고 그래서 딱히 할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부모님도 바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사람한다고. 한 3년간 계속 입원해 있고 약간 통연치료하고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불치병이었던. 그래서 이제 성격 자체가 너무 소심을 하고 나는 잘하는 게 없어라는 게 굉장히 컸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집에 제 것도 아니고 오빠 거였던 영어 약간 옛날 보면은 이렇게 문법 교재인데 그래도 테이프가 있는 뭐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뭔지 모르고 그냥 껴봤어요. 근데 그 소리가 되게 전 재밌다고 생각을 했어요. 영어인데. 네. 네네. 그래서 딱히 할 일도 없으니까 그냥 테이프 틀어놓고 계속 따라했어요. 와, 그걸 하루에 한 5시간, 6시간 했던 것 같아요. 매일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어머, 저는. 그게 뭔데요? 영어 그냥- 팝송이에요? 아니요, 정말 그냥 그 교재에 있는 그런, 왜냐면 저희도 뭐 부모님이 막 이렇게 뭐 그런 교육을 시켜주고 그런 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의도치 않게. 네, 의도치 않게 그냥 돌아다니는? 그래서 그거를 그냥 듣고 따라하다가 그걸 한 6개월 정도 따라했나? 그러고 나서 갑자기 소리가 이제 좀 트였어요. 그때만 해도 사실 소리가 그냥 좋아진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학교나 이제 학원에 갔을 때 갑자기 내가 뭔가 선생님이 읽어봐 라고 했을 때 그냥 읽었는데 왜 이렇게 잘해? 발음이 좋다? 왜 이렇게 잘해? 그 다음부터는 저를 이제 시키기 시작을 어, 하면서 이제 친구들도 너 되게 잘한다 이러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에게 있어서 영어 소리는 제가 지금 영어 소리를 위주로 가르치지만 이런 게 이제 인연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어 소리가 좋아지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나한테 갖고 그러면서 자신감? 사실은 어렸을 땐 그게 제일 중요하고 내가 뭐 하나 잘한다. 난 딴 건 못하는데 그래도 이거 하나는 잘하지 남들보다. 이게 사실 자존감을 확 하고 올릴 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그게 이제 영어 소리에서 자존감이 확 올라가서 근데 그걸 계기로 자신감이 생기니까 다른 공부도 잘하게 됐었어요. 선생님 강의 후기를 제가 좀 찾아보니까 거의 다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책상용 언어를 좀 벗어나게 해주신 분이다. 그래서 진짜 말하고 듣는 게 훨씬 더 용이해졌다. 이런 말씀들이 많아서요. 이 강의 비결을 선생님도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낸 책이 있죠. 저희가 만나게 된 계기가 된 주아쌤의 툭 치면 탁 나오는 영어 회화. 이 제목도 좀 이렇게 툭탁영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툭 치면 탁 나올 수 있을까? 저희 PD님도 지금 툭 치고 계시는데 나오지 않고 있어요. 어쨌든 책에서 강조한 그러면 왜 영어 회화가 많은 사람들이 막혀서 이렇게 툭 쳤는데 탁이 안 나올까요? 요즘 아이들은 조금 영어를 그래도 많이 잘한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대학생들을 가르쳤었잖아요. 근데 느끼는 건 여전히 자신감이 너무 없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가르쳤던 친구는 제가 좀 잘하는데 좀 높은 성적으로 우리가 목표를 해보자라고 했더니 선생님 저 영어 못해요. 그러면서 저 수능 5등급이었어요. 저 못해요. 이 점수는 말도 안 돼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니야 할 수 있어 될 수 있어 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오픽에서 정말 고득점을 땄어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다르네요. 회화는 다르네요. 저도 영어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네요. 그러니까 일단
수능을 잘 못했던 친구들은 나는 영어를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느낌이 있고 음. 근데 두 번째는 수능을 또 잘 봐. 되게 영어 잘했던 네네. 친구인데도 너는 영어를 잘하니라고 했을 때 저는 영어 초보라고 얘기를 해요. 막 이렇게 토익 900점 막 이렇게 네. 나오는데도 영어 초보라고 해. 왜 초보라고 생각해? 라고 했을 때 말을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반적으로 다 우리가 초보라고 생각해요. 영어를 이렇게 많이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왜 우리는 그럼 초보라고 생각하지? 왜 우리는 영어가 어떻게 보면은 평생 해왔는데 네. 왜 여전히 힘들고 모든 사람들이 이걸 마치 엄청난 무언가 있냐? 뭔가 에베레스트 산이야. 저걸 막 정복해야 돼. 약간 이렇게 느끼지? 라는 생각을 이제 하면서 너무 큰 부담이고 과제인 것 같아요. 영어가. 근데 너무 신기한 건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전에 이제 저희가 버킷리스트 같은 걸 쓰는 네. 곳이 있었거든요. 영어랑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조차 10위권 내에는 버킷리스트 영어 정복이 있어. 네. 저는 사실 이 단어가 언어에 있어서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어는 기본적으로 정복의 대상이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병으로 치자면 우리가 당뇨병은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평생. 같이 가야 되는 예. 저는 언어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도 옛날에는 러시아어를 정말 잘했는데 지금은 쓸 일이 없다 보니까 이게 뭐였지? 말도 기억이 안 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건 안 하면 퇴보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평생의 습관, 맞아요. 평생의 친구를 만드는 게 저는 1번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 마인드부터 좀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또 학교 다닐 때 취업할 때는 어떤 일정 점수를 위해서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다가 그리고 또 어쨌든 취업하면 잊고 있다가 요즘에 구독자분들 아마 공감하실 텐데 아이들 지도하면서 맞아요. 일찍부터 영어 학습을 좀 도와주다가 내가 좀 잘했으면 내 발음이 좋았으면 이런 답답함과 갈증을 느끼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분들한테 만약에 앞에 있다 말하고 듣는 해결법을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의 핵심 이론이 있잖아요. 소리 튜닝과 소리 블록 의미를 좀 전해주세요. 지금 현재는 제가 성인들을 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저희 대부분의 수강생분들이 다 엄마 엄마예요. 아빠예요. 그죠? 근데 그거를 하게 된 계기가 아이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나의 어떤 커리어 때문에 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별로 없고 우리 아이를 어떻게 영어를 하지?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들은 거는 아이에게 영어책을 많이 읽어주면 좋아. 뭐 마찬가지는 한국어도 영어책을 엄마가 읽어주는 게 좋아, 아빠가 읽어주는 게. 근데 정말 맞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영어 유치원을 간다고 해도 거기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리고 나와 선생님이 인터랙트 하는 시간조차도 너무 짧아요. 그래서 그 시간 내에 우리 아이가 그 모든 걸 받아들이고 온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몇 명은 그럴 수 있다예요. 몇 명. 왜냐하면 우리도 어학원이나 학원 같은 데 가면 난애들이 있잖아요. 예. 난애들. 걔만 선생님이랑 대화하고 올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그럼 나는, 우리 아이는 그렇지 않으면? 병풍일 가능성이 있죠. 그냥 학원비 내주는 사람. 네네. 그러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부모님이야. 그렇죠. 그럼 부모님이 가능한 한 많이 접하게 해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영어책을 오케이 많이 읽어주는 게 좋다라는 거 이제 인지는 됐어. 근데 괜히 내가 나쁜 발음으로 애한테 읽어주면 제 애한테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 맞아요.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굉장히요. 근데 영향이 저는 조금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 나이 때는 귀가 정말 열려 있어요. 내가 듣는 대로 소리를 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부모님들이 이제 먼저 내가 배우고 아이에게 가르쳐 주는 걸 저는 조금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그 영어 소리라고 하는 거는 제가 다 가르쳐 봤을 때 배우는데 얼마 안 걸려요. 정말 소리는? 한 4-5개월 정도면 네. 사람이 정말 확 바뀔 수 있을, 왜냐하면 이게 이때까지 우리가 쉐도잉이라는 걸 많이들 했거든요. 했죠. 따라. 영화를 보고 따라하고. 근데 이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이제 초보 강사 시절엔 막 사람들 쉐도잉을 시켰어요. 네. 근데 10명 중에 6명 정도가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10명 중에 3-4명은 3-4명만 효과가 있고 네, 쉐도잉을 부각이 되는 따라하면 거예요. 네. 갑자기 확 바뀌어. 그럼 그런 왜 게 6 4명밖에 명은 안 없는 됐을까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약간 좀 안 되는 사람을 좀 파는 경향이 네네. 있거든요. 그래서 왜 안 되지를 너무너무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책을 읽었는데 영어랑 관련 없는 책이었는데
모든 사람들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선호 감각이 다르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시각을 위주로 많이 받아들이는 사람, 정보를 받아들일 때 시각형. 그 다음에 귀로 받아들이는 걸 좋아하는 사람, 청각형. 네. 그 다음에 몸으로 보통 이제 체육하시는 분들, 시각형인데 네. 놀랍게도 전 세계의 시각형은 60% 이상이에요. 오, 시각형이. 네. 네네. 그리고 청각형은 한 20%, 나머지는 한 체각형. 근데 물론 이게 딱딱 나눠지는 건 아니고 뭐가 조금 더 우위의 감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태어날 때는 청각형으로 태어났을 수도 있는데 우리의 교육 환경이라는 게 보시다시피 정보를 눈으로 다 받아들여야 그렇죠. 돼. 그렇죠? 수능을 봐도 그렇고 다 그래서 보통 그래서 시각형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시각형들은 많이 이렇게 귀가 감각이 예민하지 않기 때문에 듣고 따라하는 게 안 되시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럼 그분들이 60% 거기다 체각형까지 하면 거의 한 70% 육박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됐던 사람은 청각형일 가능성이 있고 청각형은 보통 이제 개그맨이나 그 가수들 이런 분들은 귀가 굉장히 예민하죠. 근데 영어는 그 어떤 언어에 비해서 청각형이 너무너무 유리한 언어예요. 왜냐하면 일본어 생각해 볼게요. 일본어는 내가 모르는데 따라하려면 따라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은근히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게 언어의 유사성이라고 하는 건데 일본어는 소리도 그렇고 그 다음에 단어도 겹치는 게 많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어순이 같아요. 그래서 일본어는 평생 그 나라에 살았는데 일본어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미국은 아마 우리 교포님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는 보통 생각한단 말이에요. 미국 가면 잘하지 않냐. 근데 이제 교포들은 서로끼리 아는 비밀이 있죠. 가도 안 된다. 10년 살아도. 안 돼요. 예. 한인타운 가면은 이미 망하는 이미 거죠? 망하죠. 예, 이미 예. 끝났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내가 미국을 갔을 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이유가 저는 사실 어순이 다르다라는 거는 알고 있었지만 사실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소리라고 생각을 해요. 소리가 한국어랑 영어가 겹치는 소리가 단 한 개도 없어요. 기역, 니은, 디귿로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들을 때 너무 소음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언어가 배워지는 순서로 봤을 때 우리가 모국어 생각해 볼게요. 말부터 하지 않아요. 뭐부터 해요? 듣기부터 하죠. 엄마 말 계속 듣는단 말이에요. 들려야 말을 하지. 근데 미국에 가도 안 들려. 그럼 표본값이 없으니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뭔가 잘못된 거죠. 그러면 어순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니에요 라고 생각했을 때 스페인어를 좀 생각을 해볼게요. 스페인어는 교포들 중에서 스페인어에 조금 오래 살았는데 스페인어를 못하는 사람 또 별로 없어요. 어순은 영어랑 같아요. 근데 다른 게 소리예요. 네. 스페인어는 글자 그대로 소리가 나요. 그래요. 에스파뇰. 그냥 글자 그대로인데 영어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옛날에 danger란 단어 어떻게 많이 외우셨어요? 단 거 막 이렇게 해서 외우지 않았어요? 맞아요. 단 거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소리 나지 않는 게 영어예요. 그래서 영어가 어렵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글자와 소리의 괴리감이 너무 커요. 그리고 글자만이 아니라 또 문장까지 맞아요. 이어지면 더 헷갈려져 네. 버리고 게다가 이제 소리 내는 방식을 생각해 봤을 때 영어는 리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리듬은 그냥 타야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공식이 있어요. 리듬의 공식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어는 나는 어제 밥을 먹었어 라고 했을 때 여기서 뭘 더 강조해야지가 없잖아요. 똑같죠? 다 똑같죠. 네. 나는 어제 밥을 먹었어잖아요. 근데 영어는 중요한 인포메이션에 더 강조를 해줘요. 그 단어를. 네. 그러면 나는보다 중요한 건 어제고 밥을이거든요. 그러면 나는 어제 밥을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근데 우리는 사실 이런 거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영어는 사전에 보시면 발음기호라는 게 있잖아요. 발음기호가 왜 있을까를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글자 그대로 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 얘네도 표기가 안 되니까 발음기호라는 걸 표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걸 또 배워본 적이 없고 지금도 아이들이 안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소리라고 영어는 소리를 배우는 게 너무너무 저는 1번 급선무라고 솔직히 생각을 해요. 소리를. 네. 만약에 일반인들이 그냥 오늘부터 따라한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핵심이라는 건 뭐냐면 발음은 조금 무너져도 돼요. 근데 오히려 원어민이 못 알아듣는 건 뭐냐면 강세가 틀릴 때 못 알아들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언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이제 그 미국에 있을 때 제 친구가 제 생일이라고 레스토랑에서 막 이렇게 생일 파티를 해주는데 초를 안 갖고 온 거야. 그래서 웨이트리스한테 초를 좀 빌려줘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캔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들어.
그래서 얘가 더 또박또박 얘기를 했어요. can, 들. 그 정도면 알아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그랬는데 네. what? I'm sorry?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스펠링을 써줬어요. 네. 그랬더니 이 waitress가 oh, candle. 우리 입장에선 똑같은데 뭐 지금 인종차별하는 거야? 뭐가 다르지? 왜 못 알아듣는 거야? 라고 해요. 근데 이게 강세예요. 얘네 입장에서는 candle, 영어는 이렇게 또박또박 정박이 아니에요. 영어는 엇박이에요. 그래서 따라, 제가 해서 따라다 선생이다 예, 막 이런 예, 맞아요, 별명이 맞아요. 나온 게 리듬을 가르쳐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근데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는 일본인, 한국인이 왜 영어를 특히나 못할까를 생각해 봤을 때 일본어도 정박이죠. 하지메 마시테. 그에 비해서 여러분 아시아인들 중에서는 중국인이 영어 제일 잘해요. 성조가 있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언어에 리듬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민족과 말도 안 돼. 약간 이런 우리는 약간 리듬을 타면 그렇네요. 너 발음 꼬지 마. 너 왜 오바해. 근데 그게 사실은 꼬고 이런 게 아니라 리듬을 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엇박이다 영어는 왜 엇박이 생기냐면 그것도 다 이론이 있는 거예요. 그냥 듣고 따라해서 엇박이 아니라 영어의 그 발음기호를 보면요. 우리 캔들이라는 발음을 딱 이렇게 여러분 사전에서 딱 보면 위에 하나가 찍혀 있어요. 점이. 네. 거기가 어디냐면 캔에 찍혀 있어요. 들엔 안 찍혀 있고. 근데 그건 뭐를 의미하냐면 캔에서 더 뱉고 더 길게 처리해. 그 얘기예요. 그래서 캔들이 아니라 candle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가잖아. 왜 못 알아들어? 똑같은데. 근데 얘네 입장에선 너무 다른 언어로 느껴져요. 예전에 어떤 그 미국인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스파게티를 우리 아이들이 그 교수님의 아이가 한 3, 4살 미국 교수님인데 정도 됐을 때 얘네가 이제 다 같이 스파게티를 먹으러 간 거야. 근데 얘네도 단어를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제 4살짜리 애가 주문을 했어요. 바스게티. 바스게티. 스파게티라고 안 했거든. 네. 바스게티라고 했는데 알아들어. 달라도 네. 그 강세만 이해를 맞아요. 하면요. 근데 3살짜리는 바스게티라고 했어. 그래도 알아들어. 왜냐면 얘는 게리로 알아듣는 거거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강세를 위주로 말하는 연습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발음이 살짝 무너져도 강세만 맞으면 알아들어요. 그럼 강세에서 규칙이 있나요? 강세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요? 강세가 이제 이거 누가 결정해주는 사전이 결정해줘요. 사전을 보고 일일이 찾아야 돼요? 처음에는 저는 찾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가르치는 거는 강세를 보는 방법. 그래서 어떻게 강세를 하는 거고 얘를 어떻게 처리하는 거를 가르치지만 그거에 대한 강세는 여기야 라는 정의를 내려주는 건 사전이에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습관처럼 우리가 이제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사전을 찾아보고 뜻을 보잖아요. 습관처럼 발음교를 봐야 돼요. 자기가 나름의 강세를 넣어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언어 베이스가 리듬 베이스라서. 단어였을 때는 이해가 됐어요. 강세가 중요하다고. 만약에 문장이면요. 역시 너무 중요한 질문. 예. 문장이다. 여기는 또 강세가 있냐? 또 예. 여기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 보통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functional words랑 그 content words라고 하는데 내용어랑 기능어라는 단어가 나눠져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보통 기능어라는 건 뭐냐면 문법적으로는 필요해. 예를 들어 to, 더, I 이런 건 내가 봐도 그렇게 중요한 인포메이션 같지는 않죠. 그렇죠? 그런데 eat, breakfast, 중요하죠. pizza 이런 것들은 중요한 인포. 이 사람 이거 들어야 이해할 것 같아. 이런 것들 보통 명사, 형용사, 부사 이런 거 이렇게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봤을 때 중요하네. 이런 애들은 더 아까처럼 길게 퉁 하고 뱉어준다예요. 그래서 박자로 쳤을 때 다다다다다 이런 리듬이 나오는 이유가 왜냐하면 계속 내용어만 나오지도 않고 계속 기능어만 나오지도 않고 이런 것들이 확 섞여 있다 보니까 계속 전체적으로 단어에서도 리듬이 나오지 문장에서도 리듬이 나오지 그러니까 이 언어는 막 춤을 추는 언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처음엔 되게 힘들고 그래서 박치들이 영어 힘들어합니다. 만약에 지금 기준으로 뭐 성적이랑 상관없이 단기간에 영어를 이렇게 소리를 잘 이해하는 분은 어떤 분이에요? 일단 첫 번째는 의지가 있는 사람. 예, 중간에 그만두죠. 예.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 성인 교육이 제일 힘들어요. 아이들은 엄마도 있고 잔소리할 사람이 많아. 근데 성인은 잔소리할 사람이 나밖에 없어요. 그럼 내가 안 하면 끝인 거야.
그래서 저는 보통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제가 열심히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 나의 목표를 아이에게 얘기하세요라 그래요. 엄마 오늘부터 이거 이렇게 열심히 할 거야. 아빠 오늘부터 요거를 며칠까지 할 거야. 몇 개월까지 할 거야. 아이한테 공표를 하면 우리가 너 왜 공부 안 하니? 라는 말을 사실 할 필요도 없고 아이한테 영어 공부해. 저는 이것도 사실 엄마 아빠는 안 하면서 아이는 너는 나처럼 살면 안 된다. 너는 내가 겪었던 한계를 느끼면 안 된다 하면서 막 학원 보내고 막 숙제 시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보기에는 좀 unfair하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 나만 해? 엄마 아빠는 TV 보고 왜 안 하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좋은 부모님은 내가 하는 모습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뭐해? 이러면서 이렇게 곁눈질을 해요. 엄마 뭐해? 이러면서. 그러면 엄마 지금 훈련해. 그러면 뭐가 되게 열심히 하나 보다. 그 나중에는 이제 엄마가 이제 성장하는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아이도. 그러면 엄마 나도 그거. 그래서 저희는 사실 성인 교육인데 초등학생들이 꽤 많아요. 제 경험담을 얘기를 하면 40대인데 영어를 너무 회화로 잘하고 싶어요. 근데 저도 학교 다닐 때 토익 뭐 한두 개 틀리고 이 정도로 영어를 했는데 회화에는 자신이 없다. 오늘부터 한 3개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100일이면 달라진다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100일 동안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우투로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겠어요? 일단은 제가 소리 튜닝이다. 그 다음에 소리 블럭이다. 라는 개념을 제가 만들었어요. 근데 소리 튜닝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제 책도 이번에 쓴 게 이 개념을 2개를 이제 만든 건데 네. 소리를 어떻게 내? 라는 거를 우리는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소리를 어떻게 내는지를 그걸 생각하면서 연습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소리 블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어순 기반인데 영어는 어순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순이라는 게 뭐냐? 문법이 아니에요. 단어를 어떤 순서로 배열해요. 영어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한국어는 순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의미 전달이 돼요, 그래도. 누구 덕분에? 조사 덕분에. 나는 너를 사랑해나 나는 사랑해 너를이나 너를 나는 사랑해나 가능해요. 똑같은 의미야. 순서가 바뀌었는데 영어는 I love you랑 you love me는 의미가 확 바뀌어버려요. 이게 어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순이라고 하는 거는 단어를 어디다가 배치해. 우리 이거를 제대로 훈련을 해야 되는데 또 영어가 단어만 나오진 않아요. 보통은 뭉텅이로 나와요. 그래서 영어를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사고 자체가 단어 베이스가 아니에요. 뭉텅이 베이스야. 예를 들어 아침에 라는 말을 하면 morning, at, on, 이렇게 맞아요. 여기서부터 버퍼링이 네, 일어나는 거거든요. 뭐 써야 되나? 뭉텅이로 기억을 해놔야 돼요. 마치 우유는 milk야 했던 느낌으로 아침에는 in the morning이야. 이게 뭉텅이로 기억을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 내가 말할 때 저희가 이제 버퍼링이 줄어든다라는 거. 버퍼링이 줄어든다라는 게 한 긴 문장에서 I부터 시작해서 이거 한 단어를 다 그때그때 생각하려고 그러면 버퍼링이 어마무시하게 일어나는 건데 이거를 뭉탱이로 탕 해버리면 내가 생각할 것들이 많이 없어진 거죠. 그럼 예를 들면 인더모닝처럼 뭉텅이는 외워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도대체 뭉텅이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요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제가 블럭으로 만들어 놓은. 근데 이것도 계속 영어를 접하다 보면 대충 보여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뭉탱이, 여기가 이런 게 보여요. 저 이제 블럭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 그리고 자주 쓰는 게 또 공통. 맞아요. 보여요. 근데 그 전에는 그들이 많이 쓰는 블럭들을 그래도 알아놓고서 하면은 빠른다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번 책에 100개의 소리 블럭들 요 정도는 일단 알고 시작합시다. 그래서 그 블럭을 갖고 이 블럭으로 어떤 느낌으로 쓰는 거야. 그리고 얘를 갖고 이 블럭을 언제 그러면 쓰는 거야.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쓰임새거든요. 제가 이제 초등학생을 처음에 아이들을 가르쳤었는데 1학년을. 그때 한 3개월 학원 강사하고 때려쳤어요. 너무 힘들죠. 아니 내가 힘든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을 보는 게 내가 너무 힘들었어. 초등학교 1학년인데 토플 단어를 하루에 100개씩 외워야 돼. 저희가 좀 이렇게 학군지여서 그런지 막 계속 100점을 받아오는 애가 있었어요. 너 이거 무슨 뜻인지 알아?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글자로 매칭한 거예요. 왜냐면 토플이라고 하는 거는 대학을 가기 위한 학술적인 아카데믹 단어 얘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하는 게 그 고문이라고 생각해 나는. 그건 단기 기억만 되는 거예요? 되죠. 단기. 근데 걔를 갖고 어떻게 써야 될지 난 몰라. 그렇게 되는 거라서 저는 그 고통을 받는 아이들을 보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읽을 줄은 알아요? 모르죠. 읽을 줄도 모르고 그냥 학원에서 보통 시험 보는 건 보고 글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 단어가 어떤 문맥에서 어떤 문장들이랑 같이 쓰고 언제 쓰는지를 배워야 돼요. 그렇죠. 이런 1대1적인 사고가 사실 우리의 스피킹을 확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수능에도 안 좋아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나중에 가서 이제 제가 이제 학원에서 이제 가르쳐 봤을 때 성적이 끝까지 너무 안 나온 애들 특징이 뭐냐면 한 단어에 아는 게 한 단어밖에 없어. 1대1 매칭이야. 근데 보통 해석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해석이 안 될 때가 너무 많아. 왜? 영어사전을 봤더니 한 단어에 뜻이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만 외웠는데 당연히 생각 안 될 때가 너무 많죠.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건 향후 수능에서도 그렇게 좋지 않은 버릇이에요. 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공부 시간은 절대적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능도 어렵고 회화는 더 어렵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지금 반복해서 우리가 왜 회화가 어려운지 그동안의 잘못된 방법들, 습관들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만약에 학부모 입장에서 아이를 지도할 때 이것만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영어 회화든 영어 학습에서 질리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질리면 안 돼요. 네. 언어가 그러니까 즐겁다라는 경험이 아이들에게는 너무 중요하고 이런 질문들 되게 많이 한대요. 엄마 나 영어를 해야 돼. 이런 질문도 되게 많이 한대. 그러면 야 네가 나중에 커보면 야 영어 잘하면 얼마나 인생의 기회가 안 먹혀 이게 얘네는. 그래서 저는 사실 학원을 막 미친 듯이 다니는 것보다 차라리 그 돈 아껴서 한번 외국을 맞아요. 보내주면 아 영어는 소통이구나. 내가 여기서 말을 못하면 저걸 못 얻어내는구나. 네. 그 경험이 사실 훨씬 더 중요하지. 매일매일 뭔가 뭔가 과목처럼 공부하는 거. 그럼 얘네는 영어를 과목으로 알아듣거든요. 네, 오늘 조아쌤의 조언이 영어 회화가 막막한 분들께 귀하게 다가갔을 것 같습니다.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기자 TV